언니, 나 진짜 더는 못 참겠어. 쌍둥이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왜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회사 모니터 앞에 앉아있지만 이미 마음은 시댁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 인간들이 내 동생을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언니, 제발, 나 좀 구해줘. 그 한마디에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고. 그들이 알던 순한 며느리는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과연 내가 들어간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서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광고 회사의 새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부장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 상황을 체크하러 들락날락거렸죠. 커피는 이미 5잔째였고 점심도 김밥 한 줄로 때운 채 일에만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우리 서연이,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었죠. 평소라면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을 텐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4시. 동생이 이 시간에 전화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동생의 흐느끼는 소리였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언니, 나 진짜 괴로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는 소리까지 들렸죠.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연아, 진정해.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다행히 비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죠. 시댁 행사 때마다 형님들이 괴롭히고 따돌려. 나 정말 못 살겠어. 서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시댁 얘기는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전화한 건 처음이었죠. 언제부터야? 3년 전부터. 결혼하자마자 시작됐어. 3년. 서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이 결혼한 지 정확히 3년이었거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서연과 서연은 일란성 쌍둥이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당차고 강한 성격이었어요. 학교에서 누가 시비를 걸면 절대 지지 않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죠. 반면 서연은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을 정도로 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이 떠올랐어요. 서연이 울면서 집에 들어온 날이었죠. 언니, 나 오늘 애들한테 돈 뜯겼어. 뭐? 누가 그랬어? 한 학년 아래 애들인데 오락실 가고 싶다고 자꾸 부탁해서. 서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후배들한테 돈을 뜯겼다고? 그것도 부탁이라고 표현하다니요. 야, 그게 부탁이야? 그건 삥 뜯긴 거야. 다음날 서연은 그 후배들을 찾아가 호되게 혼냈습니다. 동생 돈을 다시 받아냈고 다시는 서연을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는 선배들이 서연을 괴롭히려 하자 서연이 그들에게 용돈을 주며 우리 언니가 알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여기 돈 드릴 테니 그냥 가세요.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좀 강하게 나가. 나도 언니처럼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게 서현이었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자기가 상처받는 걸 택하는 아이. 서연은 그런 동생이 안쓰러우면서도 답답했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서연은 동생을 설득했었습니다. 야, 너는 무조건 나 따라와. 같은 대학 가자. 언니, 나는 가고 싶은 데가 따로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남들한테 치이고 다닐 거야? 그냥 내 옆에 있어. 하지만 서연은 끝내 자기가 원하는 지방대학으로 갔습니다. 특정 학과가 그 대학에 특화되어 있다는 이유였죠. 서연은 못내 걱정했지만 의외로 서연은 그곳에서 행복해했어요. 서울에서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오히려 자유로웠다고 했죠. 그리고 졸업 후 서연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외국계 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남자였어요. 서연을 끔찍이 아끼는 것 같아 보였고 서연도 안심했었죠.
결혼식 날 서연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단 하루도 지속되지 못했다니. 시어머니가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모자란 것, 멍청한 것,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며느리로 안 받을 거였다고. 서연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님들은 또 어떤데? 첫째 형님은 대기업 출신이라고 자랑하고, 둘째 형님은 외국 명문대 나왔다고 날 무시해. 근데 웃긴 건 둘 다 지금은 전업주부야. 나랑 똑같은데.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스펙으로 현재의 동생을 무시한다니. 그것도 같은 처지에서 말이죠. 설거지는 항상 내 몫이고 제사 준비도 나만 해. 형님들은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 근데 나는 한 번만 늦어도 난리가 나. 민수는 뭐래? 남편이 가만히 있어? 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장이 많아서 시댁 행사 때 혼자 갈 때가 많아. 그럴 때면 더 심해져. 서연은 회의실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생의 성격상 지금까지 참고 살았을 게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울면서 전화했다는 건 정말 한계에 다다랐다는 뜻이었죠.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어? 증거. 그래,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서연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있어. 민수가 이상하다고 해서 몰래 찍어뒀어. 서연은 놀랐습니다. 순한 동생이 증거를 모았다니 그만큼 절박했다는 얘기겠죠. 잘했어. 일단 정리해서 보내. 시댁 식구들 정보도 같이. 이름, 나이, 직업, 성격, 사진까지다. 언니, 뭐 하려고? 너 대신 내가 한번 가볼게. 언니가? 어떻게? 서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라 얼굴은 똑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서연은 칼단발의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서연은 긴 생머리에 온화한 인상이었죠. 우리 쌍둥이잖아. 머리 스타일이랑 화장만 바꾸면 누가 알겠어? 하지만 내일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와.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자. 전화를 끊고 서연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모니터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이 가득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동생이 3년 동안 당한 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장님이 다가왔어요. 김대리, 진행 상황이 어때? 오늘 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번 프로젝트 중요한 거 알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동생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든 시간을 내야 했습니다. 아니, 낼 수밖에 없었죠.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밤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서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시댁 식구들의 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68살,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는 무조건 시댁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첫째 형님은 42, 대기업에서 5년 일하다 결혼과 동시에 퇴사. 둘째 형님은 39, 미국 유학파 출신이지만 역시 전업주부. 사진을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다들 도도한 표정으로 찍힌 사진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니의 사진은 마치 여왕님처럼 찍혀 있었죠. 영상 파일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는 주방 구석에 쪼그려 앉은 서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두 형님들. 하여튼 그거 하나 못해서 매번 벌 받더라. 그러니까요. 누가 지방대 출신 아니랄까봐. 서연의 이가 갈렸습니다. 지방대를 무시하는 발언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동생을 그렇게 대하는 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손에 든 쟁반을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더니 아이고 나이 먹으니 손이 자꾸 미끄러지네? 라고 했어요. 서연은 비참한 표정으로 쟁반을 주었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야. 주제넘게 시집왔으면 노력이라는 걸 해야지. 서연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으니 옆 사람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영상이 떠올랐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 주 토요일이 시댁 제사라고 했으니 그때 가면 되겠죠. 서현인 척하고 들어가서. 아니, 서현인 척은 하지 않을 겁니다. 서현이지만 완전히 다른 서현으로 변신해서 갈 거예요. 그들이 알던 순하고 만만한 서현이 아닌 당당하고 강한 서현으로. 다음 날 오후, 서현은 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이번 주 토요일에 연차 쓰고 싶습니다. 뭐? 지금 프로젝트 한창 바쁜 거 몰라? 죄송합니다. 꼭 해결해야 할 가족 문제가 있어서요. 금요일까지 제 파트는 완벽하게 끝내놓겠습니다. 부장님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허락했어요. 대신 일요일엔 나와야 해. 감사합니다. 퇴근 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어요. 언니, 진짜 갈 거야? 당연하지. 우선 쇼핑부터 가자. 백화점에서 서연은 화려한 인조모피 코트를 골랐습니다. 서연이 절대 입지 않을 스타일이었죠. 언니, 이건 너무 튀지 않아? 튀어야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해. 금발 가발도 샀습니다. 서연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혹시 들키면 어떡해? 들켜도 상관없어. 오히려 나중에 밝히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집으로 돌아와 작전을 짰습니다. 서연은 서연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었어요. 제사 절차, 평소 하는 일, 형님들의 습관까지. 형님들이 옥상으로 데려간다고? 거기서 나무 막대기 들고 위협해. 서연은 픽 웃었습니다. 유치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럴 때 넌 뭐해? 무서워서 그냥 사과하고 내려와. 이번엔 다를 거야. 서연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나 혼자 가는 게 무서워? 솔직히 무서워. 그 사람들이 언니한테도 뭐라 하면 어떡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우스웠어요. 걱정 마. 내가 누군데. 네 언니잖아. 토요일 아침 서연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면서도 마음은 이미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변신하는 중이었죠. 진한 스모키 화장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발 가발을 썼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서연이면서도 서연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같지만 분위기는 180도 달랐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산 화려한 인조 모피 코트가 걸려 있었어요. 베이지색 바탕에 갈색 무늬가 들어간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코트였죠. 서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 지금 주차장에 있어. 진짜 괜찮겠어? 걱정 마. 오히려 기대돼. 사실이었어요. 서연은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생을 괴롭힌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차를 몰고 서현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일부러 천천히 운전했어요. 늦게 도착하는 게 계획의 일부였으니까요. 평소 서현은 절대 늦지 않았다고 했죠. 항상 일찍 가서 준비를 도왔다고요. 오늘은 달라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연이 보내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전형적인 권위주의자였습니다. 며느리들을 서열화하고 출신과 스펙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타입이었죠. 첫째 형님 정민주는 S대 출신의 대기업 경력을 자랑스러워했고, 둘째 형님 김수진은 미국 아이비리그 출신임을 늘 내세웠어요. 우스워 죽겠네. 서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재는 모두 전업주부면서 말이죠. 내비게이션이 도착을 알렸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계를 봤어요. 제사 시작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완벽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부터 그들이 알던 서연은 없습니다. 새로운 서연, 아니 서연이 연기하는 서연이 있을 뿐이었죠. 벨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서연에게 미리 들어둔 번호였어요.
문이 열리고 현관에 들어서자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진 거실에서는 향 냄새가 진동했어요. 서연은 일부러 구두 소리를 크게 내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에 모든 시선이 현관으로 쏠렸어요. 그리고 서연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너, 그게 뭐냐? 머리는 또 뭐고? 68배 박 씨는 경악한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한복을 갖춰 입은 그녀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했어요. 서연은 태연하게 모피 코트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하나가 도도하고 당당했죠.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제가 좀 늦었죠? 왜 이렇게 차가 막히던지. 남편도 출장 가서 안 온다고 하고 혼자 오기 좀 뻘쭘해서요. 가벼운 농담을 던지듯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전혀 미안함이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뭐? 라는 뉘앙스가 강했죠. 첫째, 형님. 정민주가 입을 열었어요. 42의 그녀는 단정한 한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전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사 준비는 다 우리가 했는데? 어머, 고생하셨네요. 형님들은 원래 일찍 오시잖아요. 서연의 비꼬는 투의 민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사실 두 형님은 늘 늦게 왔거든요. 준비는 서연이 다 하고 자기들은 밥 먹으러만 왔죠. 둘째, 형님 김수진도 가세했습니다. 39의 그녀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서연의 모피 코트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동서, 오늘따라 왜 그래? 그 코트는 또 뭐고? 머리는 왜 그렇게 했어? 코트요? 요즘 유행이에요. 형님은 모르시나? 아, 맨날 집에만 계시니까 유행을 모르시는구나. 수진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자신이 유행을 모른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게 분명했어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빈자리에 앉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디 함부로 앉아. 아직 절도 안 했는데. 아, 맞다. 절을 해야 하는구나. 서연은 느릿느릿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건성건성 절을 했어요. 형식적이고 대충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려는데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저 수저랑 밥이 없는데요. 누가 좀 가져다 주실래요? 폭탄 발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와 형님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다니요. 큰아 주버니가 놀란 나머지 밥을 뱉으며 기침을 했어요. 콜럭, 콜럭. 민주가 남편을 다독이며 소리쳤습니다. 동서, 미쳤어? 늦게 온 주제에 누구더러 수저랑 밥을 갖다 달래? 그리고 늦게 왔으면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게 말이 돼?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희한하네요. 형님들은 지난 3년 내내 족족 늦으셨으면서 밥은 잘 드시지 않았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었죠. 평소에 서연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당황한 듯 말했어요. 동서, 오늘따라 왜 그래? 혹시 서방님이 바람이라도 났어? 형님, 무슨 그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세요?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막내 동서가 왜 이러겠어. 갑자기 무슨 시댁이랑 철천지원수라도 진 것처럼.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이 정도면 서방님이 바람을 피웠거나 제가 속을 제대로 썩인 거 아니에요, 어머니? 동서!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서연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시선이었죠. 오히려 도전적이기까지 했어요. 말투가 왜 그러세요? 뭐 잘못 드셨어요? 뭐? 뭐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 3년간 어머니한테 들은 폭언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깨요. 거의 트라우마 수준이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순한 양 같던 막내 며느리가 이렇게 나온다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서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했어요. 어머니 기억력이 감퇴하셨나요?
얼마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 안 나세요? 모자란 것, 멍청한 것,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며느리로 안 받을 것, 기억나시죠?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 아내를 쳐다봤어요. 여보, 정말 그런 말을 했소?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니, 그게 화가 나서 한 말인데?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제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민망하세요?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됐어. 제사 중에 무슨 짓들이야. 그는 화가 난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여보, 식사하다 말고 왜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두 형님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특히 민주의 눈빛은 살기등등했죠. 막내 동서. 진짜 왜 그래?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되잖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그게 지난 3년간 서연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오늘 이곳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왜 그랬나 싶어요. 서연은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솔직히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편이 잘 나가는 외국계 기업 다니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죠. 시어머니가 뭐라 말하려는데 서연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근데 형님들은 뭐예요? 두 형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이었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되냐니. 우리가 별거 없다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하시는데요? 서연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 미국 아이비리그 나왔어. 동서는 한국 지방대 출신이잖아. 그래서요?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지금 뭐 하시는데요? 저랑 똑같은 전업주부 아니에요? 진실의 화살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습니다. 두 형님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너랑 같아? 얘들은 뭘 하나 해도 너보다 똑똑하게 하지.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살림 하나를 해도 더 똑똑 부러지게 하지. 서연은 앞에 놓인 전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간이 하나도 안 돼 있네요. 간장이 있잖아. 수진이 발끈했습니다. 자기가 부친 전이었거든요. 아, 생전간을 안 하셨구나. 반죽도 영별로네요. 그건 원래 동서가 하던 거잖아. 아니, 어머니가 형님들이 살림 솜씨도 더 좋다고 하시니까 하는 소리잖아요. 시어머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며느리의 돌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서연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형님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출신인 사람들은 살림을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청산유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말을 청산유수로 해도 불만이시구나. 하긴 제가 어머님 말씀대로 형님들보다 모자라야 괴롭힘의 정당성도 생길 텐데 말이에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서연은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사용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민주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화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걔들 잘하시길. 네가 화나면 뭐 어쩔 건데? 머리 노랗게 탈색하고 털코트 입고 오면 우리가 겁내냐? 서연이 깔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우스웠어요. 겁내는지는 모르겠고 확실히 당황하신 것 같긴 하네요. 뭐? 뭐야? 보세요. 지금도 말 더듬으시잖아요. 누가 봐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상 위에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들 그만 안 해? 얘 하나 물 흐린다고 다 같이 분탕질할 거야?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막내, 너 사과해. 제가요? 누구한테요? 서연은 천연덕스럽게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너 때문에 시아버지는 식사도 못 하시고 방에 들어가셨잖아.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폭언한 게 들통나서 아버님이 실망하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순간 민주가 끼어들었습니다. 동서, 오늘따라 분위기 너무 깬다. 평소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만 넘어갔으면서 그 말에 서연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장난스러운 느낌도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분노가 묻어났어요.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사과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죠. 서연이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를 요구하다니. 수진이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동서, 지금 뭐해? 그렇게 목소리 깔고 사과하세요 하면 우리가 어머나 우리 동서가 진짜 화났구나 하면서 사과라도 할 줄 알았어? 동서, 원래 이렇게 웃긴 사람이었어? 민주도 비웃었습니다. 웃기려고 한 말 아닌데.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 행동에 형님들이 수군거렸죠. 어머니, 아무래도 막내 동서를 따로 혼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데리고 나가서 정신 차리게 해. 민주와 수진이 일어나 서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위압적인 자세였죠. 일어나. 밖으로 나와. 알지? 늘 가는 곳. 두 사람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피식 웃으며 모피 코트를 다시 걸쳤어요. 화려한 코트가 펄럭이며 그녀의 움직임을 더욱 도도하게 만들었죠. 나가면서 일부러 문을 쾅 닫았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탄 소리가 들렸어요. 이래서 집안에 어울리는 애랑 결혼하라고 한 건데. 서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봤어요. 예상대로 옥상으로 가는 것 같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연에게 들은 대로라면 형님들은 옥상 한쪽에 쌓인 폐자재 더미에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위협할 거였어요. 유치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지만 서연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옥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저녁 무렵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두 형님은 예상대로 옥상 한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팔뚝만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스꽝스러웠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동서, 여긴 또 왜 왔어? 민주가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피 코트가 바람에 나부꼈고 금발 가발도 흩날렸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어요. 형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수진이 나무 막대기를 들어 보였습니다. 동서가 말로 해선 안 들으니까. 그래, 동서.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좀 듣지 그랬어. 민주도 거들었어요. 둘은 서연을 양쪽에서 포위하듯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픽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우스웠어요. 성인 여자 둘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협박한다니 초등학생도 아니고 말이죠. 아, 그래서 손에 그런 걸 들고 계시는구나. 그걸로 뭘 어쩔 건데요? 어쩌긴 뭘 어째. 이제라도 사과해. 그러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민주가 막대기를 휘두르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어설펐어요. 실제로 때릴 생각은 없고 겁만 주려는 게 뻔히 보였죠. 싫다면?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형님, 동서 아까부터 계속 반말하지 않아요? 진짜 안 되겠네. 민주가 막대기를 더 세게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서연과는 거리가 있어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공에 휘두르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뭐, 차력이라도 하시게요? 서연의 조롱에 민주가 발끈했습니다. 동서, 진짜 왜 이래? 원래 이쯤 하면 말 들었잖아. 그러니까요. 이쯤에서 동서가 굽히고 들어와야 우리도 멈출 거 아니야. 수진도 거들었어요. 그녀도 막대기를 서연 앞으로 들이밀었지만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꼭 일을 크게 만들어야겠어. 그게 꼭 제 잘못이라는 듯 말하네. 서연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두 형님이 오히려 뒤로 물러났어요. 겁을 주려던 사람들이 도리어 겁을 먹은 상황이었죠. 야, 너 왜 자꾸 반말이야?
손이 동서가 만만해? 민주가 용기를 내어 다시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엔 서연의 얼굴 가까이였어요. 하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막대기를 탁 잡았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서연이 막대기를 잡아당기자 민주가 휘청거렸고 막대기는 서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가볍게 던져버렸어요. 막대기가 바닥을 구르며 멀리 날아갔죠. 형님, 그걸 뺏기시면 어떡해요? 민주가 당황해서 수진 뒤로 숨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진 거야. 쯧쯧, 어쩌라고요? 수진도 덜덜 떨면서 자신의 막대기를 서연에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위협적이기보다는 애처로웠어요. 그냥 내리쳐. 빨리. 민주가 뒤에서 부추겼지만 수진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저 못해요.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서연은 수진의 손에서도 막대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무릎으로 탁 내리쳐 부러뜨렸어요. 뚝 소리와 함께 막대기가 두 동강 났죠. 으악! 두 형님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의 힘이 예상보다 셌던 거예요. 동서, 힘이 왜 그렇게 세?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서연은 화려한 모피 코트 차림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선 모습이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어요. 그래요. 형님들은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겁이 많으신가 봐요. 서연이 두 형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말이죠. 그 행동에 두 사람은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왜 이래요? 분위기 살벌하게 만든 게 누군데 이렇게 떠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옥상으로 불러내면 제가 겁먹을 줄 알았어요? 화면에서 본 그대로네요. 순간 두 형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그대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민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화면에서 본 그대로라고요. 내 동생을 이렇게 괴롭혔구나. 내 동생.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깨달았어요. 눈앞에 사람이 서연이 아니라는 걸. 설마. 동서? 언니세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 어쩐지 너무 다르다 했어. 혹시 쌍둥이 언니? 서연은 씩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아보다니. 역시 동생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이제 좀 알아보시겠어요? 두 형님은 식업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엉덩이를 질질 끌며 뒤로 갔어요. 어머,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러게요. 오랜만에 뵙네요. 서연은 여유롭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볍게 말이죠. 두 사람이 민망해하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동생을 괴롭히던 자신들의 모습을 언니가 봤다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저희가 초면이나 다름없는데요. 민주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두 형님의 귀를 잡았어요. 아야야야. 언니, 왜 이러세요? 귀는 좀. 두 사람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연의 악력이 생각보다 셌거든요. 우리가 초면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럼 더 조심했어야죠. 제 동생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려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고 다녔거든요. 서연은 귀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누구든 반드시 갚아줬답니다.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었어요. 아, 귀 떨어져요. 제발 좀 놔주세요. 서연은 두 형님의 귀를 잡은 채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귀가 아파서 어쩔 수 없이 따라 일어났어요. 제가 동생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호신술을 배웠는데 두 분은 딱 보아하니 이 수준이면 되겠네요. 호신술이요? 그럼요. 태권도, 합기도, 복싱까지. 동생 지키려면 강해야 하거든요. 두 형님은 이제야 서연이 왜 그렇게 힘이 센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워졌죠. 일단 돌아갑시다. 우리 시어머님도 궁금해하실 테니까. 서연은 끝까지 두 형님의 귀를 놓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귀가 아파서 계속 신음소리를 냈어요. 악력이 왜 이렇게 세요?
진짜 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서연은 귀를 놓지 않았습니다. 두 형님은 굴욕적인 자세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경악했죠. 두 형님이 서연에게 귀를 잡혀 끌려 들어오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아버지도 방에서 나와 있었는데 역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두 아주버니가 달려왔습니다. 아니, 재수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여보? 민주의 남편과 수진의 남편이 각자 아내를 구하려 했지만 서연은 가볍게 다리를 걸어 둘을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내 코! 아, 무릎이야. 형, 괜찮아? 두 남자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죠.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시트콤도 아니고 집안 사람들이 하나같이 힘도 없으면서 내 동생만 괴롭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는 두 형님을 넘어진 남편들 곁으로 가볍게 던졌습니다. 네 사람이 바닥에서 엉켜 신음했어요. 아야, 진짜 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네. 여보, 괜찮아? 어디 다쳤어? 서로를 걱정하며 부축하는 모습을 보니 서연은 갑자기 동생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들은 서로를 위하고 걱정하지만 서연은 늘 혼자였던 거예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때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네가 아주 귀신이 들렸구나. 오늘 나를 아주 제대로 건드렸어. 시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툭툭 밀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이었지만 서연은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그제야 놀란 두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분 동서 아니에요! 뭐? 진짜 동서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얘가 너희 동서가 아니면 누구야? 두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동서, 언니예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혈기가 쫙 빠졌습니다. 그녀도 뭔가를 깨달은 듯 서연을 다시 봤어요. 설마, 사돈처녀?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아보시네요, 사돈어른. 섭섭해요. 제 동생이 어디 다른 얼굴로 시집왔나요? 제 동생한테 너무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손에 힘이 풀린 거예요. 정말 사돈처녀세요? 네, 맞아요. 제 동생이 시댁이 무섭다고 울길래 제가 대신 좀 와봤어요. 서연의 당당한 대답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연을 쳐다봤어요. 어머나, 사돈 처녀가, 막내가 그런 소리를 해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제가 혼을 낼 리가 있나요? 하지만 그 변명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서연을 혼내려고 했던 게 다들 봤으니까요. 서연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의 스마트 TV와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자 모두의 시선이 TV로 향했죠. 뭘 보여드릴까요? 아, 일단 이것부터. 서연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주방 구석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서연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두 형님들. 하여튼 그거 하나 못해서 매번 벌 받더라. 그러니까요. 누가 지방대 출신 아니랄까봐. 영상 속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등장했습니다. 쟁반을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죠. 아이고, 나이 먹으니 손이 자꾸 미끄러지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영상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제3자의 시선으로 보니 충격이었던 거죠. 이건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더 있어요. 다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해서 쟁반을 줍고 시어머니가 계속 떨어뜨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독설, 사람이 말이야, 주제넘게 시집왔으면 노력이라는 걸 해야지. 내가 지금껏 내 첫째, 둘째 며느리한테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영상을 보던 시아버지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여보,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요?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좀 혼을 내려고. 혼을 낸다고 쟁반을 머리에 떨어뜨려?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이건 도를 넘은 행동이었으니까요. 서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선뜻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걸 누가 찍은 건가요? 우리 제부가 찍었죠. 얼마 전 일인 거 기억하시죠? 막내 서방님이요? 네. 우리 제부가 증거를 확실히 남겨뒀더라고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너무 하셨네. 저기 동서 언니분 오해하지 마세요. 동서가 매번 사고를 치니까 어머님이 좀 혼을 내신 건데. 서연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동생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요. 아, 그게 제사 과일을 못생기게 깎아서요. 과일을 못생기게 깎았다고 팔팔 끓는 물에 손을 담그라고 했어요. 서연의 날카로운 지적에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아니, 음성 파일도 들어보실래요? 서연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음성만 나왔어요.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지방대 나왔으면 살림이라도 좀 배워서 오든가. 동서, 진짜 답답하다. 뜨거운 물에 손 푹 담가서 제대로 소독해. 형님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령도 식기세척기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너 집에서는 식기세척기 쓰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와서는 네 손을 익혀서라도 제대로 하란 말이야. 서연이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 빨갛게 익은 서연의 손이었어요. 이게 그때 제 동생의 손 상태예요. 음성 녹음 시간이랑 사진 시간 보이시죠? 병원 진료 기록도 있고요.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으니까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더 틀어드려야 할까요? 준비된 파일은 많아요. 다 같이 밤 한번 새볼까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TV 화면에 멈춰진 서현의 빨갛게 익은 손 사진이 모두의 양심을 찔렀어요. 증거 앞에서 그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고 두 형님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먼저 움직인 건 시아버지였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9의 나이가 무색하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죠. 사돈 처녀, 내가 미안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서연도 조금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내가 이런 상황을 몰라서 며느리를 보호하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사돈 어른도 잘하신 건 없죠. 몰랐다면 더 잘 살폈어야 했고 알았다면 막았어야 했으니까요. 날카로운 지적에 시아버지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큰아주버니가 손을 들었어요. 45의 회사원이었던 그는 지금까지 방관자처럼 있었지만 이제는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듯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알았으면 말렸을 텐데. 말렸을 텐데? 서연이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동안 계속된 일인데 정말 몰랐다고요? 큰아주버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나서지 않았을 뿐이죠. 가족의 일이라며 여자들 사이의 일이라며 외면했던 겁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됐어요. 말로 사과해서 뭐해요. 그냥 처벌을 받아야 정신들을 차리지. 그 말에 두 형님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그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명문대 출신임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는 뜻이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민주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평소의 도도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고소하시려고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네, 저희가 동서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저희 아이들 키우는 부모예요. 애들이 알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들의 추악한 행동이 자녀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애들이 부끄러운 건 아시면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그런 짓을 했어요? 서연의 일침에 두 형님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실감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슬그머니 손을 들었습니다. 평소의 위엄은 사라지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만 남아 있었죠. 저기, 제가 다 잘못한 겁니다. 며느리들은 잘못 없어요. 제가 다 벌 받을 테니까 고소는 저한테만 해주세요.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사돈어른은 잘못하신 분이 바라는 것도 있으시네요. 고소는 잘못한 사람 모두가 당해야 맞죠. 그래도 가족끼리.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고요. 가족이 팔팔 끓는 물에 손 담그라고 해요. 가족이 머리에 쟁반 떨어뜨려요. 그게 가족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부도 알고 있었는데 왜 참았을까요? 설마 가족이라서 적당히 한 게 그 정도였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다시 들었어요. 상황 종료. 올라와. 전화를 끊자마자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현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있었죠. 3년간의 서름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서연이 거실로 들어오자 시댁 식구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괴롭히던 며느리와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으니 현실감이 없었던 거죠. 아가, 왔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와는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조심스러웠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참고 살았니? 민주가 다가오려 했지만 서연이 막아섰습니다. 언니가 쌍둥이를 보내다니? 수진도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역시 서연이 가로막았어요. 다들 앉으세요. 이제부터 얘기는 제 동생이 합니다. 아까처럼 말할 거 있는 분은 손 먼저 드시고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재판정의 피고인들처럼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일단 모두를 놀라게 한 건 죄송합니다. 그래, 동서. 우리 진짜 놀랐어. 민주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까 동서 언니가 우리 귀를 수진이 하소연하려 했지만 역시 중간에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할 상황이 아니었으니까요. 서현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남편이 출장이 잦은데 그때마다 혼자 시댁에 와서 이런 수모를 겪는 것도 더는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러면 우리한테 말을 했어야지. 시어머니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지만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한다고 들으실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 적도 없잖아. 정말 안 했다고 생각하세요? 서현의 되물음에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서현은 여러 번 간접적으로 힘들다는 신호를 보냈었어요. 울기도 했고 아프다고도 했죠.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나약해서 그렇다며 무시했던 겁니다. 지난 3년간 저 많이 울었잖아요. 그렇게 우는 사람 머리 위로 계속 쟁반 떨어뜨린 게 누군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그런데도 정말 모르셨다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서연이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을 내라는 무언의 응원이었죠.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어요. 이제는 언니랑 우리 신랑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말로 해결하자고. 우리가 무릎 꿇고 사과하마. 마치 이미 정해진 대본처럼 시어머니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68배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는 광경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동서, 우리가 미안해. 두 형님도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2번 다시 이런 일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래, 동서, 우리가 진짜 미안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늦었죠. 그녀는 형님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형님들이 저를 옥상으로 부르실 때마다 제가 간곡히 부탁했었잖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제 마음 좀 알아달라고요. 민주와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거기 쌓여있는 나무 쪼가리 들고 겁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으라고. 민주가 변명하려 했지만 서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행여라도 어디 가서 우리가 이러는 거 소문내면 가만 안 둔다. 그러셨죠? 정확한 인용에 두 형님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협박이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서연이 픽 웃었습니다. 그만 좀 해. 누가 들으면 우리가 일진이라도 되는 줄 알겠어. 형님들이 그러셨죠? 그래,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야. 수진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맞아요. 일진 같진 않더라고요. 그냥 약자나 괴롭히는 한심한 사람들 같았어. 그 말에 형님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곡을 찔린 거예요. 서연이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TV와 연결했어요. 서연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간 남편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면서 약속을 받았어요. 그 영상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켜지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출장 중이라 화상으로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은 지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엄마, 아버지, 그리고 형들, 형수님들.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너무 착해서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상 속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가는 좋아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서연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으니까요. 제가 아내한테 반한 것도 착해서였어요. 길에서 저랑 부딪혀서 둘 다 넘어졌는데 자기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저를 먼저 챙기더라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집에서 그 사람을 괴롭힐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영상 속 민수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일단 아내한테는 제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처형한테도요. 서연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민수는 서연에게도 미안해했던 거예요.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이제부터 우리 집과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인연을 끊는다고?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아무리 우리 식구들이라고 해도 제 아내한테 3년간 지속적으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민수의 단호한 선언에 시아버지도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고소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내가 안 한다고 해도 저랑 처형이 합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어제 제삿날 아내가 집에 가는데 자꾸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뜨거운 물에 데인 줄은 몰랐어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자책감이 묻어났어요. 제가 무심했어요. 처형은 저한테 그냥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빌었어요. 제가 아내 없으면 못 산다고요. 서연을 보니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았습니다.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남편이라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우리 식구들이 또 아내를 괴롭힐지 모르니까 해외지사 근무도 신청했습니다. 아내 데리고 갈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막내 아들을 해외로 잃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2번 다시 제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놈의 제사. 엄마는 본인이 며느리였을 때 괴로웠다고 하시더니 결국 그걸 제 아내한테 다 풀어내셨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정확했으니까요. 자신도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서름을 고스란히 며느리에게 전가했던 겁니다. 엄마도 할머니한테 당하던 며느리였잖아요. 똑같은 어른이 되셨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실망이 가득한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의 결연한 의지가 모두를 압도했죠. 서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소는 진행할 거예요. 제가 안 한다고 해도 남편이나 언니가 진행하게 될 거라서요. 동서, 우리가 미안해. 진심이야.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마음이 왜 증거가 있고 고소를 한다고 할 때야 드는 걸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었다면 진작에 사과했어야 했으니까요. 처벌이 두려워서 하는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서연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오늘 아주 재미있었어요. 그녀는 서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평생 안 잊을게요. 감히 내 동생한테 했던 모든 짓들을. 서연의 차가운 경고가 시댁 식구들의 가슴에 모처럼 밝혔습니다. 두 자매가 현관으로 향하자 시어머니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잠깐,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언니를 봤어요. 언니 괜찮아? 당연하지. 너는?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과 서연은 말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서연이 조심스럽게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따뜻했어요. 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했죠. 주차장에 도착하자 서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웃음이었는데 점점 커지더니 결국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서연도 그런 동생을 보며 따라 웃었죠. 진짜 내 동생 드디어 좀 큰 건가? 서연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언니랑 신랑한테 털어놓고 증거를 다시 듣고 보는데 내가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 왜 참고 살았을까? 네가 뭐가 한심해. 만만해 보이는 사람 괴롭히는 그 인간들이 한심하지. 서연은 동생을 꽉 안아줬습니다. 3년간의 서름이 이제야 끝난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서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 같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을 시간인데 지금은 언니 차를 타고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와인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건배하자. 네 자유를 위해. 언니, 나 내일부터는 또 일벌레야. 그래도 오늘은 파티야. 두 자매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언니 집에서 잤어요. 같은 침대에 누워 어릴 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학창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미래 계획까지 할 얘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민수가 정말 해외 발령 신청했어?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런데 신청은 했대. 서연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고 프로젝트 마감에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지금 시간 돼?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서연은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대답했죠.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언니, 나 고소 안 하기로 했어.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단호했던 동생이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요? 뭐? 왜? 설마 또 협박했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언니, 여기로 좀 올래? 서연이 알려준 주소는 고깃집이었습니다. 서연은 의아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어요. 도착해서 보니 개별 룸이 있는 고급 한우 전문점이었죠.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안에는 놀랍게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였죠. 어머나, 우리 사돈처녀.
얼른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연은 슬쩍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연 옆으로 가서 앉았어요. 왜 이러는 거니? 서연이 동생에게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 이제부터 이게 우리 시댁 풍경이야. 뭐? 서연이 의아해하자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각서를 써서 자신과 민수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서연은 시댁에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나머지 가족들은 평생 서연을 극진히 모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넌 그 말을 믿니? 서연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턱으로 저쪽을 가리켰어요. 형님들 좀 봐. 서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두 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검댕이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평소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고기 한 점 잘 익었네. 서연이 말하자 민주가 황급히 고기를 집어 서연의 접시에 올려놨습니다. 동서, 더 구워드릴까요? 공손한 말투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180도 변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을 위해 쌈을 싸주고 물을 따라주고 필요한 게 없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듯 했죠. 원래는 우리 아들 없이는 가족 모임에 오지도 않는 건데 저희가 아들 없어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서연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사돈 처녀도 오셨으니 좋은 날이네요. 서연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고작 일주일 만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연은 계속 관찰했습니다. 형님들은 서연이 뭔가 필요할 때마다 재빨리 움직였고 시어머니는 서연의 비위를 맞추려 했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서연에게 공손하게 대했죠. 사돈 처녀, 제가 종종 이 시댁 행사에 참관인으로 참석해도 될까요? 서연의 질문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시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언제든 오세요. 제가 책임지고 우리 막내 며느리 보호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요. 아가야, 내가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서연에게 사과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사돈 처녀, 내가 정말 미안해요. 두 번 다시는 막내 눈에 눈물 안 나게 내 식구들 단속 잘하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라고, 동생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감시할 거라고 말이죠.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 말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해외 발령을 못 받았어. 그래서?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더라고. 진짜로 변한다면 다시 가족으로 지내보자고. 서연은 동생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서연은 원래 그런 아이였으니까요. 누구도 미워하지 못하고 늘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착한 아이. 대신 조건이 있어. 언니가 종종 와줘야 해. 당연하지. 내가 감시자 역할 톡톡히 해줄게. 두 자매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연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종종 시댁 행사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불편해하던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서연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서연이 없으면 언제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시댁 식구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하던 것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민주는 서연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수지는 서연과 함께 쇼핑을 다니며 진짜 동서 사이가 됐죠. 시어머니도 서연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언니에게 전화했어요. 언니, 이번 주말 시댁 생신이야. 올 거지? 당연하지. 근데 언니, 이제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괜찮아진 걸까요? 하지만 동생의 목소리에는 예전과 달리 편안함이 있었어요. 생신날, 서연이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서연을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말이죠. 어머, 사돈 처녀 오셨네요.
우리 막내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며느리를 위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두 형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어요. 더 이상 무시하거나 괴롭히는 모습은 없었죠. 언니, 봤어? 진짜 많이 변했지? 서현이 서연 옆으로 와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지켜볼 거야. 알아. 고마워, 언니. 서연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한 법이라고. 시댁 식구들도 서연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서연도 마지못해 잔을 들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건배사를 외쳤죠. 내 동생의 행복을 위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동생의 밝은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서연은 핸드폰을 꺼내 동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곧 답장이 왔어요. 언니 덕분이야. 사랑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비록 성격은 달랐지만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듯이 말이에요. 서연은 엑셀을 밟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바쁜 하루가 될 테지만 동생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쌍둥이 자매의 복수극은 예상치 못한 화해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감시는 계속될 거예요. 동생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로서 말이죠.